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경찰 강부 25번 문제부터 28번 문제까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조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지방자치까지 쭉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4개의 문제 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25번 문제는 조직 구조에 관련된 문제죠. 조직 구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조직 구조는 보통 다들 알게 계시겠지만 조직의 구조 변수를 통해서 그 일반적인 특성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전문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잡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죠. 아시겠지만 수직적 복잡성과 수평적 복잡성, 공간적 복잡성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분화,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공간적 분화는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든지 혹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화되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종적인 분화,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 바로 수직적 분화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이 수직적 분화의 내용과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입니다. 공식화라는 건 표준적인 운영 절차가 정해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죠. 공식화의 정도가 높다라는 건 표준적인 운영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누가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표준화되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계량권이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다면 당연히 수평적 분화, 수평적 전문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수평적 전문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분업입니다. 분업이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조직의 업무가 세분화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건 분업과 분권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 업무를 나누는 것과 권한을 나누는 건 다른 개념이라는 얘기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드리는 얘기죠. 자, 4번 맞습니다. 4번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면 집권성이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권화되어 있다면 집권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문제의 정답되는 건 1번입니다. 자, 26번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아시겠지만 거래비용 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거래비용 경제학은 거래하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우리 항상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고요. 이 거래 비용 이론에서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조직을 구성하는 비용, 위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을 구성하는 비용, 관료제 조정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용과 시장을 통해서 그냥 거래를 진행할 때의 비용을 항상 비교하고요. 둘 중에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현재 거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이론의 결론 자체는 이 조직을 구성하는 비용이 관료제의 조정 비용이 시장 거래 비용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이론은 거대한 위계적인 조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만약에 높다면, 그리고 거래 대상의 자산 전적성이 높다면 그때 보통 거래 비용이 커집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건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탐색하는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형태의 기회 비용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커지죠. 그리고 거래 대상의 자산 저속성이 크다. 자산 전적성이 크다는 건 자산의 이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데 내가 나의 포지션을 늘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장애가 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좀 높고요. 거래 대상이 갖고 있는 자산의 전속성이 높다면 그때 거래 비용이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X. 3번입니다. 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내부 조직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제 조정 비용이죠. 이 관료제 조정 비용보다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비용이 작다면 이런 경우에는 거래를 외부화시키는 것. 관료제 조정 비용이 너무 크니까 그냥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 걸 거래의 외부화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회주의는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인간적인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옳지 않은 내용은요. 현재 2번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갈게요. 자, 조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여러분 자원 의존 이론 위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정론 시각이 있고요. 임의론 시각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결정론과 임의론이에요. 개별 조직하고요. 조직군하고 있죠. 제가 항상 머릿속에 요 그림은 딱 떠올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은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갑니다. 자원 의존 이론은 환경에 대한 결정론의 관점이 아니라 임의론의 관점이기 때문에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틀린 선지고요. 과학적 관리론은 여기 들어가지 않죠. 지금 보시는 여기 이론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고전적 조직 이론이고요. 이때는 완전히 폐쇄체제적인 관점을 통해서 생산량 최적화를 위한 유일 추산의 작업 방법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3번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여기입니다. 결정론 시각의 조직군. 아시겠지만 환경에 굉장히 환경에 수동적인 환경 결정론적인 그런 시각을 통해서 만약에 환경적인 맥락이 있다?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이를 합니다. 이 변이를 통해서 만약에 조직이 이 환경이 조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조직은 보존이 되고요. 만약에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지 않는다. 조직은 도태됩니다. 자, 만약에 보존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얘와 같은 형태의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의 생성과 사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맞고요. 4번 인간관계로는 개인의 행태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집단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조직 이론들을 한꺼번에 풀어보기 위한 문제여서요. 지금 보시는 이게 고전적 조직 이론, 얘가 신고전적 조직 이론, 그리고 1번과 3번은 거시 조직 이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7번 옳지 않은 내용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예요. 참여예산제는 반드시 참여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데 참여하는 절차는 반드시 우리 강제적으로 당연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네요.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했죠. 임의 규정이 아니라 당형 규정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옥성이나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맞는 선지를 고르는 게 아니라 틀린 선지를 골라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틀린 선지는 3번.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예요. 여러분,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지방자치 좀 여기 있는 선지들로 조금 철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